비가 내리는 서울의 거리였다. 한강변을 따라 쏟아지는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손에 쥔 편지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소민이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 사랑해. 하지만 이제 그만하자. 내가 행복해야 해. 그 한 줄이 모든 것을 끝낼 줄 알았는데. 우체통에 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도착한 곳은 소민의 집이 아니라 그녀의 약혼자 민준 씨의 손에 쥐어져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다음 날 아침 그의 전화 한 통이었다. 지은 씨. 소민 씨의 친구분이시죠? 이 편지.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나는 핸드폰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어떻게? 왜? 우편 번호를 잘못 적었나? 아니, 소민의 주소로 보냈는데. 민준 씨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소민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소민과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에서 만나 함께 카페에서 공부하고 한강에서 산책하며 밤을 새우던 그 시절. 소민은 항상 밝았고 나는 그녀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 감정은 언제부터인가 우정의 틀을 벗어났다. 우리 둘만의 비밀이 된 건 대학 졸업 후 소민이 회사에서 인턴으로 들어간 그 해였다. 소민은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이었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항상 꽃과 한복 패턴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나는 그 옆에서 커피를 타주며 그녀의 꿈을 응원했다. 지은아, 나중에 우리 둘이 브랜드 만들자. 소민지은이라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소민의 집안은 전통적인 상류층이었다. 할머니는 아직도 한복을 입고 제사를 지내시고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의 결혼을 집안의 명예로 여겼다. 소민은 그런 압박 속에서 숨이 막히는 나날을 보냈다. 우리 첫 키스는 추석 연휴 때였다. 부산으로 내려간 소민의 집에서 밤늦게 해변을 걸으며 파도 소리가 우리의 속삭임을 삼켜주었다. 지은아, 나 무서워. 이 감정이 정상인가 봐. 그녀의 눈물이 내 뺨에 스며들었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며 속으로 울었다. 한국에서, 특히 소민 같은 집안에서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건 금기였다. 뉴스에서 본 동성애자들의 이야기처럼 가족의 배척, 사회의 시선, 모든 것이 우리를 진누를 터였다. 그래도 우리는 그 비밀을 지켰다. 주말에 제주도로 여행 가서 손을 잡고 서울의 작은 게이 바에서 속삭이며. 하지만 민준 씨가 나타났다. 소민의 아버지 친구의 아들, 안정적인 직장인. 그는 소민을 기상적인 신부로 여겼고 소민은 집안의 압력에 못 이겨 약혼을 받아들였다. 지은아, 미안해. 이게 나의 운명이야. 너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로 남아줘. 그녀의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다. 이별의 편지.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 민준 씨의 전화가 끊기지 않았다. 지은 씨, 오늘 소민이 집에 올 겁니다. 이 일 제대로 해결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분노가 느껴졌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소민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눈물. 이 편지가 모든 것을 파괴할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태워버렸을 텐데. 나는 서둘러 옷을 챙겼다. 지하철로 소민의 집으로 향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그곳은 항상 나를 위축되게 만들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문 앞에 서니 심장이 터질 듯 했다. 문이 열리기 전 나는 소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빠, 그 편지. 그건 오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민준 씨의 차가운 시선이 나를 꿰뚫었다. 소민은 그 뒤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보았다.
지은아. 왜 왔어? 그 한마디에 내 세계가 다시 무너졌다.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다. 민준 씨가 편지를 테이블에 던지듯 놓았다. 이게 뭐야? 소민아, 너 정말. 소민은 고개를 저었다. 오빠, 지은이는 그냥 내 감정을 오해한 거야? 우리는 친구일 뿐이야. 그녀의 그 말이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오해. 그 모든 밤, 그 모든 키스, 그 모든 속삭임이 오해였다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민아, 솔직히 말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소리야? 소민아, 이 여자가 미쳤어. 그는 소민의 팔을 잡아 끌었다. 소민은 나를 보며 고통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지은아, 제발. 나중에 이야기하자. 나는 그 자리를 피했다. 문을 나서며 비바람이 내 몸을 적셨다. 서울의 밤은 차가웠다. 나는 한강 다리로 걸어갔다. 다리 난간에 기대어 울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우리의 사랑은 왜 이렇게 약한 걸까? 한국의 사회, 가족의 기대, 모든 것이 우리를 갈라놓는 벽이었다. 소민의 할머니가 말씀하시던 집안의 명예, 아버지의 전통적인 결혼,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짓누르는 족쇄였다. 집에 돌아온 나는 소민의 옛 사진을 꺼냈다. 추석 때 찍은 우리 사진. 그녀의 한복 차림이 아름다웠다. 붉은 치마 저고리, 금실로 수놓인 상의. 나는 그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때 우리는 행복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민준 씨가 편지를 읽은 순간 우리의 비밀이 폭로되었다. 소민은 나를 부정했다. 그 반역이 내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 다음 날 소민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지은아. 오빠가 화가 많이 났어. 만나서 이야기할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나는 회사로 갔다. 나는 출판사 편집자였다. 책 속 로맨스 이야기들을 다루지만 내 삶은 그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었다. 책상 위에 쌓인 원고들 사이에서 나는 소민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키스. 저녁에 우리는 약속 장소인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비는 그쳤지만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다. 소민은 검은 코트를 입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지은아, 그 편지. 어떻게 민준 오빠한테 간 거야?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우편번호 실수인가 봐.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 너는 결혼해. 나도 살아갈게. 소민의 눈물이 흘렀다. 아니야. 지은아, 나도 사랑해. 하지만 집안이, 아버지가. 만약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걸 잃을 거야. 나 할머니는 아직도 조선시대처럼 생각하시고 엄마는 울면서 집안 망신이라고 하실 거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소민아, 한국에서 우리는 항상 숨겨야 해. 뉴스에서 본 그 커플처럼 가족에게 버림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하지만 나는 후회 안 해. 너를 사랑한 건.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았다.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는 모습이 우리의 사랑처럼 아름답고도 덧없었다. 소민이 속삭였다. 민준 오빠는. 그 편지 읽고 나서 나한테 너 정말 나랑 결혼할 생각 없었어? 라고 물었어. 나는 울면서 사랑해라고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터졌다. 그럼 왜 나한테 조회라고 했어? 왜 나를 부정했어? 소민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무서웠어. 오빠의 눈빛이 나를 잃을까봐. 우리의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소민의 어린 시절 이야기, 집안의 압박, 그녀의 꿈. 그녀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지만 결혼 후에는 주부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소민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선택이 아플 거야. 그날 밤, 우리는 호텔로 갔다. 마지막 밤처럼. 그녀의 몸이 내 품에 안기며 나는 모든 슬픔을 잊었다. 하지만 아침이 오자 현실이 다시 다가왔다. 소민의 핸드폰이 울렸다. 민준 씨였다. 소민아, 오늘 약혼식 준비 때문에 집에 와. 소민은 일어나 옷을 입었다. 지은아, 나 갈게. 사랑해. 나는 미소 지었다. 나도.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절망이 있었다. 우리의 사랑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부딪히는 그 틈새에서 영원히 갇혀 있었다. 약혼식 날이 다가왔다. 서울의 한 호텔 발룸,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에서 소민은 흰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완벽했지만 나는 그 뒤에 숨겨진 눈물을 알았다. 나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으로 멀찌감치 구석에서 지켜보았다. 민준 씨의 가족들, 소민의 친척들 모두가 웃고 있었다. 할머니는 한복을 입고 축복의 말을 하시며 이 집안의 후계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에 소민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드는 게 보였다. 나는 그 자리를 피해 나왔다. 호텔 로비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편지를 다시 썼다. 이번에는 소민에게 직접. 소민아, 내가 행복하다면 나는 괜찮아. 하지만 기억해,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그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냥 주머니에 넣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소민과의 추억을 정리했다. 그녀가 준 스케치북, 제주도 여행 사진, 작은 목걸이, 목걸이는 은으로 된 한글 사랑 글씨가 새겨진 거였다. 우리는 그걸 둘이만의 부적이라고 불렀다. 한국의 로맨틱 드라마처럼.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아팠다. 며칠 후 소민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만나자. 중요한 이야기 있어. 우리는 익선동의 골목 카페에서 만났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단풍이 물든 거리. 소민은 피곤해 보였다. 민준 오빠가 그 편지 때문에 나를 의심해. 매일 물어보고 나의 핸드폰을 확인하려 해.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민아, 헤어지자.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게? 소민의 눈이 커졌다. 아니야. 지은아, 나 민준 오빠랑 결혼 안 할 거야. 어제 아버지한테 말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겠어. 아버지는 화를 내셨지만 엄마는 울면서 내가 행복하다면 비라고 하셨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정말. 집안의 반대는?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실망하셨지만 내 마음 따라가라라고 하셨어. 놀랐어. 전통적인 집안이라고 생각했는데 할머니도 젊었을 때 사랑 때문에 도망쳤다고 하시더라. 그 순간 희망이 싹 텄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소민이 내 어깨에 기대었다. 지은아, 우리 이제 자유야. 한국에서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대. 최근 뉴스에서 본 LGBTQ 권리 운동, 그게 우리를 지켜줄 거야. 타워 정상에서 우리는 사랑 고백의 자물쇠를 걸었다. 소민 앤드 지은, 영원히 불빛이 서울을 밝히는 가운데 우리는 키스했다. 자유의 키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 씨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소민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소민아, 왜 그래? 나 때문에. 그 지은이란 여자 때문에? 소민은 단호했다. 오빠, 미안해. 나는 지은이를 사랑해. 우리 결혼은 불가능해. 민준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집안이, 사회가 용납할 것 같아. 너 미쳤어. 그는 소민의 팔을 잡았고 나는 끼어들었다. 나요. 그녀의 선택이에요. 민준 씨는 나를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모든 게 망쳤어. 내 편지 때문에. 그는 주먹을 쥐었지만 결국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소민의 집에서 우리는 함께 보냈다. 그녀의 방은 한옥 스타일로 꾸며져 창호지 문과 작은 다실이 있었다. 우리는 매트리스에 누워 이야기를 나눴다. 소민의 어린 시절, 학교에서 왕따 당했던 이야기, 나의 고아원 시절. 지은아,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줬어. 하지만 다음 날 소민의 아버지가 찾아왔다. 정장 차림에 그는 엄숙했다. 소민아, 이게 무슨 짓이야? 집안의 명예가. 소민은 울면서 무릎 꿇었다. 아버지, 제발 이해해주세요. 저는 지은이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 한숨을 쉬었다. 한국은 변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 고통스러울 거다. 그래도 내 어머니처럼 내 행복을 빌어줄게. 그 말에 소민은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감사합니다. 그는 나를 보며 내가 소민이를 행복하게 해줘 라고 했다. 우리의 사랑은 이제 공식이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고 친구들은 멀어졌다. 얘야, 너희들. 진짜, 라는 속삭임.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홍대 거리에서 젊은 커플들처럼.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명동에서 데이트했다. 눈이 내리는 거리, 따뜻한 핫초코. 소민이 선물한 한지 램프를 켜고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민준 씨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소민에게 연락을 계속했다. 후회할 거야. 내가 선택한 그 길, 한국에서 살기 힘들어. 소민은 불안해했다. 지은아, 나 무서워. 만약 우리가 버림받으면? 나는 그녀를 안았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그러나 반역의 씨앗은 이미 싹 텄다. 소민의 가장 친한 친구, 혜진이가 소문을 퍼뜨렸다. 소민이가 레즈비언. 믿을 수 없어. 혜진이는 소민의 약혼을 축하하며 왔던 사람. 하지만 이제 그녀를 배신했다. 소민의 핸드폰에 혜진의 메시지, 너 때문에 우리 모임 다 망쳤어. 이상한 년. 소민은 무너졌다. 지은아, 왜 다들 나를 버려? 나는 분노했다. 혜진이에게 전화했다. 왜 그래? 소민이는 내 친구잖아. 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친구. 그건 내가 모르는 이야기야. 소민이가 민준 오빠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너는 그냥 장난감이었어. 그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정말. 소민에게 물었다. 혜진이 말이 맞아? 소민은 울었다. 아니야. 하지만 약혼할 때 나는 민준 오빠를 좋아하려 했어. 집안 때문에. 하지만 너를 만난 후 모든 게 변했어. 그 반역의 상처가 우리 사이에 금이 갔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연락을 끊었다. 나는 한강에서 혼자 산책했다. 겨울바람이 뼈를 애는 듯 했다. 한국의 겨울은 우리의 사랑처럼 차갑고 외로웠다. 소민이 돌아왔다. 그녀의 문 앞에서 기다리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안겼다. 지은아, 미안해. 나 약해. 하지만 너 없인 못 살아.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남아 작은 다툼으로 터졌다. 너는 항상 집안을 생각해. 너는 나의 고통을 몰라.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여의도 공원에서 우리는 피크닉을 했다. 소민의 도시락, 김밥과 비빔밥, 그녀의 손맛이 담긴 음식. 지은아, 맛있어. 그녀의 미소가 다시 돌아왔다. 우리는 손을 잡고 벚꽃길을 걸었다. 한국의 봄은 로맨틱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한 폭풍이 몰아쳤다. 민준 씨가 다시 연락했다. 이번에는 사과였다. 소민아, 미안해. 나도. 이해하려 노력할게. 친구로 지내자. 우소민은 흔들렸다. 지은아, 오빠가 변한 것 같아. 만나볼까?
나는 질투가 났다. 왜? 아직도 미련 있어? 소미는 화를 냈다. 너는 항상 의심해. 나의 선택을 믿지 않아? 그 다툼 후 소미는 민준 씨를 만났다. 카페에서.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들의 대화는 웃음으로 가득했다. 옛 추억. 소민의 얼굴이 밝아지는 게 보였다. 집에 돌아온 소민은 오빠는 이제 괜찮대. 우리 행복하길 빌어준대 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불안했다. 밤에 소민의 꿈을 꾸었다. 그녀가 민준 씨와 결혼하는 꿈 깨어나 울었다. 소민아, 나 버리지 마. 소민은 안아주었다. 바보, 왜 그래? 나 너뿐이야. 여름,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 갔다. 푸른 바다, 검은 현무암. 우리는 해변에서 수영하고 밤에 별을 보았다. 지은아, 여기서 살자. 서울의 시선 피해서. 하지만 현실은 제주도에서도 따라왔다. 현지 주민의 속삭임, 저 여자들. 이상해 이소민은 상처받았다. 한국 어디서나 똑같아. 돌아온 후 소민의 디자인 공모전 소식이 왔다. 그녀의 한복 모던 디자인, 레인보우 한복 무지개 색상의 전통 의상. 주제는 다양성. 그녀는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소민은 연설했다. 이 디자인은 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바칩니다. 한국의 전통 속에 현대의 사랑을 담았어요. 청중이 박수쳤지만 나는 무대 뒤에서 떨었다.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라는 걸 알지만 공개된 건 아니었다. 민준 씨도 초대받아 왔다. 그는 소민을 축하하며 안아주었다. 그 장면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집에 돌아와 나는 폭발했다. 왜 민준 씨를 안아? 아직도. 소민은 울었다. 지은아, 그건 그냥 친구로서야. 너는 왜 이렇게 불신해? 내가 나를 부정한 적 있잖아. 그 편지 때. 그 다툼은 우리를 갈라놓았다. 소민은 짐을 챙겨 집을 나갔다. 생각할 시간 필요해. 나는 혼자 남았다. 서울의 여름밤, 더위가 나를 괴롭혔다. 친구들에게 연락했지만 너희들 문제야. 해결해 라는 답. 혜진이는 여전히 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SNS에 소민이의 비밀이라는 포스트. 나는 민준 씨에게 전화했다. 왜 소민이를 포기하지 않아? 그는 웃었다. 포기. 나 소민이를 사랑해. 너처럼. 아니, 너보다 깊게. 그 말에 나는 무너졌다. 정말 소민의 마음이 나에게만 있는 걸까? 나는 소민의 집으로 갔다. 문이 열리고 소민의 어머니가 나왔다. 지은 씨, 소민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들어가 보세요. 소민은 침대에 누워 울고 있었다. 나는 그녀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소민아, 미안해. 나도 무서웠어. 소민은 안겨왔다. 지은아, 나도. 민준 오빠는 과거야? 너는 내 미래?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그 상처는 깊었다. 가을, 소민의 할머니 생신에 우리는 함께 갔다. 한옥마을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 할머니는 우리를 보며 소민아, 지은이가 내 곁에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하셨다. 전통 속에서 우리 사랑이 인정받는 순간. 하지만 민준 씨의 반격이 왔다. 그는 소민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냈다. 소민이가 지은과 관계를 유지합니다. 집안의 명예를 위해 막아주세요. 아버지는 다시 화를 냈다. 소민아, 이게 끝이야. 지은이를 끊어. 소민은 반항했다. 아버지, 저는 갈게요. 지은이와 함께. 우리는 소민의 아파트를 나와 내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서울의 변두리, 이대 근처. 좁지만 우리 둘이었다. 소민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고 나는 출판 일을 계속했다. 매일 아침 소민의 커피 향에 깨어났다. 지은아, 오늘도 사랑해.
하지만 경제적 압박이 왔다. 소민의 스튜디오는 초반에 적자였다. 고객들이 우리 커플인 걸 알면 안 살. 소민의 말에 나는 아팠다. 나는 부업을 시작했다. 밤늦게 프리랜서 편집.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집에서 보냈다. 소민이 만든 떡국, 선물은 서로의 편지. 지은아, 내가 내 인생의 비디야. 하지만 밖에서는 시선이 따가웠다. 마트에서 저기 저 여자들 일하는 소리. 민준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소민의 스튜디오에 찾아왔다. 소민아, 나랑 다시 시작하자. 지은이는 그녀는 내 인생을 망칠 거야. 소민은 쫓아냈다. 나가. 이제 끝이야. 하지만 민준 씨는 복수했다. 그는 온라인에 익명 포스트를 올렸다. 유명 디자이너 소민, 레즈비언 스캔들 사진은 우리 키스 사진, 누가 찍었는지 모르지만. 소문이 퍼졌다. 소민의 클라이언트가 취소되었다. 소민은 무너졌다. 지은아, 나 때문에. 내 삶도 망가질 거야. 나는 안아주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우리는 싸울 거야. 우리는 LGBTQ 단체에 도움을 청했다. 서울의 프라이드 행사에 참가했다. 무지개 깃발 아래 수천 명의 지지자들. 소민은 스피치했다. 한국에서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요. 전통과 현대 모두 포용합시다. 박수가 터졌다. 그날 우리는 희망을 느꼈다. 민준 씨는 체포되었다. 명예훼손으로. 그는 사과했다. 미안해. 질투 때문에. 소민의 가족도 변했다. 아버지가 찾아와 소민아, 내 선택 존중할게. 하지만 조심해. 어머니는 우리를 초대해 송편을 빚었다. 한옥에서 가족의 따뜻함. 하지만 내 안의 상처가 터졌다. 소민의 과거 일기장을 발견했다. 약혼 시절, 민준 오빠와 결혼하면 행복할까? 지은이는 친구, 그 말에 나는 울었다. 소민아, 너 나를 진짜 사랑한 적 있어? 소민은 충격받았다. 그건 옛날이야. 지금은 너뿐이야. 하지만 신뢰가 깨졌다. 나는 혼자 여행 갔다. 부산, 소민과 첫 키스한 해변. 파도 소리에 울었다. 왜 이렇게 아픈 거지? 돌아온 나는 소민에게 말했다. 우리 상담받자. 우리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상담소를 찾았다. 한국의 LGBTQ 상담센터. 신뢰는 시간으로 쌓여요. 서로의 상처를 인정하세요. 상담 후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매주 데이트, 한강 자전거 타기, 북촌 한옥 마을 산책. 소민의 디자인은 성공했다. 레인보우 컬렉션으로 해외 주문이 왔다. 지은아, 우리 꿈이 이뤄졌어.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왔다. 소민의 임신 소문. 아니, 민준 씨의 거짓. 그는 소민이와의 과거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 결혼 무효, 명예훼손 법정에서 소민은 증언했다. 저는 지은이를 사랑합니다. 민준 씨와는 끝났어요. 판사는 우리 편이었다. 사랑의 자유는 보호됩니다. 한국의 법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승소 후 우리는 파티를 열었다. 친구들, 가족, 단체 멤버들. 소민의 할머니가 춤을 추시며 사랑은 사랑이야 라고 하셨다. 여름 휴가, 우리는 강원도로 갔다. 바다와 산, 텐트에서 별 보며 지은아, 결혼하자. 우리 스타일로. 나는 눈물 흘렸다. 응. 하지만 비극이 다가왔다. 소민의 병, 디자인 작업 중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 진단, 스트레스성 불안장애. 사회 시선 때문에 의사의 말. 나는 간호했다. 병실에서 소민의 손잡고. 소민아, 쉬어. 내가 지킬게. 퇴원 후 우리는 시골로 이사 고려했다.
전주 한옥마을. 서울의 압박 피해서. 민준 씨는 감옥에서 편지 보냈다. 소민아, 용서해. 나도 아팠어. 소민은 불태웠다. 과거는 끝. 가을, 소민의 전시회. 한복과 모던 믹스, 테마 사랑의 색. 나는 모델로 섰다. 무대 위, 소민의 시선. 아름다워. 전시 후, 기자 인터뷰. 소민 씨, 영감은? 제 파트너, 지은 씨예요. 공개 커밍아웃. 세상이 떠들썩했다. 일부 비난, 하지만 지지 물결. 축하해요. SNS. 겨울, 우리는 약혼식했다. 작은 카페에서 무지개 케이크. 가족, 친구들 축하. 하지만 내 과거가 터졌다. 고아원 시절 트라우머. 소민아, 나 버림받을까 봐 무서워. 소민은 안아주었다. 영원히 함께.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제주에 작은 집을 샀다. 소민의 스튜디오, 내 출판지사, 자유로운 삶. 하지만 최종 실현. 소민의 아버지 병상에서 소민아, 미안했다. 내 사랑 인정해. 그는 평화롭게 떠났다. 장례식, 비가 내렸다. 소민은 한복 입고 울었다. 나는 곁에서. 소민아, 강해. 장례 후, 우리는 다시 일어났다. 소민의 컬렉션 자버지의 유산 전통 한복의 현대 감성. 히트. 민준 씨 출소. 그는 찾아와 축하해. 나도 새 삶 시작할게. 용서의 순간. 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제주 해변, 무지개 아치. 서약, 영원히 사랑해. 한국의 사회는 여전히 어렵지만 우리는 증명했다. 사랑은 국경, 성별 초월. 지금 한강변에서 손잡고. 소민아, 그 편지. 다행이었어. 소민 웃었다. 응, 우리 시작이었어. 우리의 사랑은 한국의 꽃처럼 피어났다. 아프지만 아름답게.